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엔비디아의 중국 칩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강하게 나왔었던 상승분을 윗꼬리 캔들을 그리면서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3%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원래 이 정도 이슈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는 5%도 넘는 반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윗꼬리 캔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됐을 때 오늘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도 던진 건 맞아요. 그런데 원래 삼성전자에서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던졌었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매도를 던진다고 해서 주가가 못 올라갔었냐? 아니에요. 외인들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금요일부터 8천억가량의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외인들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움직임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급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삼성전자 드디어 고점인가? 본질이 깨졌나? 라는 걱정이 드실 텐데 외인들이 수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건지 그러한 방향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전부 다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내용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우리 다같이 힘낼 수 있게 삼성전자 화이팅 삼성전자 힘내자 라고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사실 강한 상승률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외인들의 수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이 줄어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삼성전자가 고점이어서일까요? 절대 아니라고요. 유동성 때문에 지금 외인들의 수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너도 뻔하게 금리 동결이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실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금리 동결 같은 뻔한 얘기 할 거였으면 제가 이렇게 찾아뵙지도 않았어요. 저는 유동성 경색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니 뉴스에서 다 유동성 강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 혼자 유동성 경색이라고 얘기를 해? 장난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앞에 딱 세 글자만 붙일게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상황이라고요. 제가 어제 종목 분석 영상에서도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렸었는데 지금 왜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냐? 첫 번째 뭔가요? QT의 종료가 12월 1일날 잡혀 있죠. 이미 시장은 유동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QT의 종료가 12월 1일날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 간극이 훨씬 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TGA 잔고, 미국 재무부의 마이너스 통장마저도 막힌 상황이잖아요. 미 정부의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TGA 잔고가 안 그래도 막혀 있었는데 최근에 앱스타인 파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지금 TGA 잔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간극이 훨씬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유동성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역레포 잔고라도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금리나 사이클 때문에 역레포 잔고도 사실상 최저치를 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이야기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욕조에 물이 가득 찬 상태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욕조에 물이 가득 찬 상태로 유동성을 풀게 되면 물이 넘치잖아요. 시장에 버블이 낀다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연준은 QT 등을 통해서 배수구를 열고 있는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배수관을 통해서 물이 빠지는 만큼 호수에서 물이 나와주면은 사실 이 유동성 경색이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뭐라고요? QT의 종료가 12월에 잡혀 있다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TGA 잔고가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막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배수관을 통해서 똑같이 물이 빠지고 있는데 호수가 점점 잠기면서 일시적으로 욕조의 바닥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리도 지갑이 두꺼울 때 돈이 많을 때는 사실 주가 빠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차피 올라갈 건데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기다린다고요. 그런데 내가 지갑이 얇아지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을 때는 주가가 조금만 빠지더라도 급하니까 매도 버튼을 누른다고요. 외인들도 똑같아요.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시장에서 지갑이 굉장히 두꺼운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QTA 종료가 12월에 잡히면서 TGA 잔고가 막히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지갑이 얇아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
평소처럼 수급을 받쳐주면서 주가의 상승 구간을 만들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러한 부분들 제가 떠들기만 하면은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 자료를 보게 되시면 제가 첫 번째 요인은 뭐라고 얘기 드렸나요? QT의 종료가 12월 1일날 잡혀있는 것 때문에 간극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 지급 준비율이 올라가는 게 12월 1일부터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제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분명히 아실 텐데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중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행의 은행이 누구예요? 미국의 연준이죠. 그런데 그 연준이 은행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 레포예요. 그런데 이 레포를 연말이나 분기말 돈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때 사용을 하면은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최근에 은행이 연말이나 분기말도 아닌데 연준한테서 계속해서 레포를 사용하는 거예요. 레포의 수치가 늘었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은 걱정을 하는 거죠. 아니 유동성 강세장이라고 했는데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인 은행부터가 연준한테서 돈을 빌려와? 이거 유동성 경색인 거 아니야? 내 돈은 괜찮아? 뱅크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준이 취한 조치가 뭐냐면 내가 너네한테서 돈을 가지고 오고 있었잖아. 유동성 과공급을 막기 위해서 이 돈 더 이상 가져오지 않을게 라고 하는데 그게 뭐다? 바로 QT의 종료 12월 1일날 진행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은행은 QT의 종료가 나오게 됐을 때 여윳돈이 생기겠죠. 그걸 어디에 넣느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인 지급준비율에 넣는다고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는 금액들이 올라가게 되고 시장에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QT의 종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죠. 2.8조 달러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그 구간이 2023년에 1월에 한 번 더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SVB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지역은행에서 뱅크런 사태가 나와요. 그러면서 유동성 경색이 쇼크가 만들어졌었죠. 지금 그 정도 수준의 지급 준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요인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미국 재무부의 TGA 장고라고 얘기 드렸었죠. 바로 마이너스 통장. 9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재산세를 걷는 날이에요. 그 재산세가 결국 어디에 들어오느냐? TGA 장고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됐을 때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세금, 유동성을 사회에서 걷어들였는데 이 차트가 줄어들어야지 결국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줄어들었나요? 아니죠. 전혀 줄어들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돈을 시장에 못 풀고 있는 거라고요. 일시적인 유동성 간극이 훨씬 더 벌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영래포 장고는 왜 얘기 드렸었냐면 지금 금리 동결을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 동결이 나오게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영래포 장고는 다시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금리 동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걸 해지로서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영래포 장고가 올라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될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외인들의 수급이 줄어들면서 삼성전자에서 5% 10%의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3% 오히려 윗꼬리 조정이 나온 이유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때문에 외인들이 돈이 없어서 수급을 받쳐주지 못하는 것뿐이지 삼성전자가 고점이고 본질이 아니어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동결을 걱정하면서 매도하려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금리 동결이 나왔을 때 일시적인 유동성 쇼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 영래포 잔고가 올라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해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질 시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갑자기 삼성전자 매수해야겠네, 지금이 저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의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12월 10일에 FOMC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매매 동향을 보게 됐을 때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변동성 속에서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올라왔다? 결국 반대매매 청산에 대한 리스크까지 존재하는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삼성전자에서 지금 매도를 하라는 거냐라고 오해하시는 주주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개인들의 신용거래 반대매매 청산이 나오게 됐을 때 나오는 주가의 눌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물이 아니라
주가가 세력들, 외인들의 매물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니 이 구간이 외인들의 매물대인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라고 얘기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는데, 외인들의 보유 수량이 언제 가파르게 올라갔냐고요. 정확하게 이때 외인들의 보유 수량이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이거든요. 그때의 평균가가 얼마냐? 지금 96,400원부터 107,700원까지 외인들의 보유 수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97,000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외인들의 매물대 속에서 주가의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빠른 반등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지, 신용거래에 대한 반대매매 청산 리스크가 있는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 최근에 주가 하락할 때마다 얼굴 죽상이셨던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고점에서 몰빵 투자한 다음에 주가 3% 4% 이 거래일 동안은 빠지니까 막 얼굴 죽상이다가 주가 한번 반등하면 삼성전자 이제 가는구나, 지금부터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맞는 투자인지. 하루하루마다 기분이 바뀌면서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공포의 매도, 탐욕의 매수를 하는 게 과연 맞는 투자일 건지. 아니라고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구간에 대한 대응 굉장히 중요하니까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번호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다시금 삼성전자에서 강한 반등이 만들어졌을 때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타점 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간혹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니까 꼭 핸드폰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시는데 그게 아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에 대한 일시적인 경색이 끝나고 나서는 당연히 상승 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없이 몰빵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주가의 눌림목 구간에서 감정적인 대응, 패닉셀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몰빵 투자를 하고 계신 주주분들, 불안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 분할 매도, 비중 조절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만들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없이 주식을 투자하고서 올라가길 비는 게 과연 맞는 투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변동성에 휘둘리는 투자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드는 객관적인 투자를 이제 진행해 나가 보자고요. 아직까지 늦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중국 H200칩 수출에 대한 기대감, 상승 모멘텀 남아있죠. 그리고 최근에 평택 5공장에 대한 재공사에 들어갔는데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률 기대감 있죠. 그리고 HBM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반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절대 관망하는 게 아니라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을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현금성 자산 눌림목 구간, 결국 개인들의 신용거래 반대매매 청산이 나왔을 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 기회를 잡아가게 됐을 때 본격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는 삼성전자에서 우리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는 거라고요. 제가 혼자 대응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 심리가 진짜 무서운 게 주가가 상승할 때는 눌리면 무조건 매수를 한다, 무조건 비중 확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주가가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여기서 개인들이 매수를 할까요? 아니요, 절대 못해요. 왜? 무섭고 주가 더 내려갈까봐 겁먹어서 절대 매수를 못한다고요. 오히려 공포의 매도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포의 매도를 하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남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매수를 해야지 우리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왜 남들이 탐욕에 매수를 할 때 똑같이 따라가서 매수를 진행하시냐고요. 주가 반등 구간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곧바로 매수를 하니까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죽을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탐욕에 매수를 할 때 우리는 결국 매도를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진짜 무서운 게 이게 절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서 이 변동성이 강한 구간 대응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게요.
할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만들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만들어지면서 외인들의 수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러한 변동성 구간에 절대 공포의 매도를 진행하지 마시고 지금은 인내를 해야 될 때라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대응할 현금성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금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비중 조절을 하라는 거지 절대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려갈 거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삼성전자에서 매도하고 등 돌리지 마시고 객관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는 추가적인 수익률, 다시금 상승 추세를 만들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에서 객관적인 투자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률 한번 만들어가 보자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까 제 위에 개인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히든 종목 하나 준비했는데 더 이상 우리 이제 몰빵 투자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한번 만들어가 보자고요.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갔었던 종목들의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 조정이 만들어졌다는 건 뭐예요? 결국 순환매, 돈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이 순환매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로봇 섹터, 반도체 섹터들에서 만들어졌었던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우리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을 통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한번 만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로봇 섹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는 1000%도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터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래도 밸류,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 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E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도 넘는 종목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밖에 없는 로봇 히든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 흐름이 감속기, 액추에이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를 털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같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인 3월부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개파락을 띄웠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0%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이미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 200%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위에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히든 종목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종목명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고 있는데 종종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는데 핸드폰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지금 전 재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 200%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을 여윳돈만 넣더라도 충분히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목명이라도만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에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 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로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구독 절대 까먹지 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